네, 안녕하세요. 프랭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현철님의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에 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저처럼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회의감을 느낀 거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기업을 다니다가 SK텔레콤으로 이직을 해서 신규 사업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특이한 프로필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책을 소개해 놓은 건 아니고 4살 때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개포동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흐름 속에 살면서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압구정동 이런 데 살면서 경영대학원 잘 사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상가, 오피스텔, 강남 중대형, 신도시, 택지지구 등 수많은 투자를 통해 단 한 번의 손해도 없이 부동산 투자로만 평생 연봉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사실 보통 이렇게까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진 않는데 어쨌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투자에 성공을 하고 연봉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솔깃하더라고요. 이 책의 이제 주요 내용은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목차만 보면 타이밍과 입지, 그다음에 정책을 잘 봐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미국과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등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잘 유심있게 관찰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진행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정책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뭐 재산세, 이런 것도 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 쪽에서는 사실 크게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부촌에 대한 이야기, 전형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부촌이 있었죠. 뭐 반포, 개포 이런데, 강남, 청담동, 압구정 이런 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고,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는 뭐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촌을 사기가 어렵다면 이제 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부촌의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들, 뭐 옥수, 금호 이런 데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잠원 이런 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그렇게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옆 동네를 사라고 하는데 옆 동네도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크게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타이밍 챕터인데요. 타이밍을 이제 이 사람들은 캡 레이트? 수익률 분석하는 게 있나 봐요. 캡 레이트라는 용어를 도입을 해서 수익을 폭락을 예측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캡 레이트가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의 줄임말이래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캡 레이트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NOI, Net Operating Income, 임대료죠. 임대료를 건물 가격, 여기서는 프로퍼티 밸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임대료를 가격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국채 수익률하고 캡 레이트를 비교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는 저는 뭐 당연히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딱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정책 자체가 굉장히 강한 규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규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공급을 꺼려 한다라는 것이죠. 건설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늘어날 수 있고, 재건축이 있으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같은 경우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꼭 사야 한다면 서울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어쨌든 이분도 올라간다 베팅을 하신 분이십니다. 일부 폭락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거의 미국 보이시나요?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왜 유발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연준과 트럼프가 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책을 좀 가볍게 훑어보고 싶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사업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보는 관점이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의 책도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